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을 둘러싸고 계속해서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관세 폭탄 등의 보복전을 넘어서 외교전으로 갈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동맹국들에게 5G 이동통신망에서 중국 기업인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맞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러시아를 찾아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화웨이 기술과 관련한 협력을 약속받았습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와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러시아를 찾았습니다. 정상회담을 했고요. 화웨이의 5G 기술과 관련한 협상을 체결했네요.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러시아의 최대 통신 회사죠. 네. 이 사업자가 중국산 화웨이의 5G 기술을 사서 쓰라 하는 이제 그런 기술 협약을 체결한 건데 그게 두 가지 관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을 이렇게 압박하고 있지만 중국은 이거를 돌파할 방법이 있다. 네. 그리고 그것도 러시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해서 이걸 뚫고 나갈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 기술 협약 체결식에 이 두 정상이 뒤에서 같이 서 있었단 말이죠. 네. 참석을 한다라는 것은 국제적으로 이 5G 사업을 아무리 특히 이 화웨이를 아무리 압박을 해도 중국은 중국식 방법으로 돌파하겠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또 국내적으로도 만약에 러시아 걸 수주를 하게 되면 지금 화웨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네. 있는데 내부적으로 그 화웨이의 돌파구를 열어줄 수 있는 또 그런 방법이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미국식 압박에 대항하는 중국식 전략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5G 기술과 관련한 화웨이 기술 쓰지 말아라 이렇게 계속해서 압박을 하더라도 네. 러시아가 도와주면 그렇죠. 중국으로서는 뭐 네. 상당 기간 버틸 수가 있는 겁니까? 버티기는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국이 내부적으로는 미국이 계속 이러지는 못할 거다라는 생각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동맹국들한테 하는데 대부분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에서 민간 사업자들이 많고요. 네. 이또 민간 사업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핸드폰 같은 걸 갖고 얘기하면 핸드폰 자체는 최종 제품은 경쟁이지만 부품은 사실 다 내부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칼로 무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건 하지 마라 하기가 굉장히 내부적으로 얽혀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렇게 강력하게 특히 동유럽 같은 데는 지금 이미 말을 안 듣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부 뭐 민간 업체는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만 아직 유보하고 있는 데가 많고 결국은 이 협상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좀 낮은 수준이라도 타결이 돼서 위기 관리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이렇게 계속 압박을 한다면 사실은 미국과 중국도 정확히 알아야 될 게 있죠. 이 전 세계 그 소위 국제무역 질서를 리드하는 국가로서의 위상도 상당히 잘못되면 떨어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를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정말 치킨 게임이라고 그러죠. 끝이 없이 달려가는 게임이 된다면 이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시진핑 주석이 일단은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협력을 이끌어냈고요. 네. 조만간 한국을 방문할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들이 제기됐는데 실제로 방문하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이제 북한을 한 번도 안 갔습니다. 네. 지금 이제 김정은과 4번에 걸친 회담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가서 일반적인 상황으로 보면 북한과 한국을 동시 방문하거나 뭐 북한을 먼저 갔다 오거나 뭐 이런 이제 네. 모양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2014년 7월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단독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도 물론 이제 그때는 북한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방문했는데 그때 왜 왔냐 하면 마찬가지입니다. FTA, 한중 FTA를 빨리 체결을 해서 한국의 대미 접근을 좀 막아보겠다 하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에도 이미 벌써 주한미군 사령관이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막기 위해서 온 겁니다. 이번에 화웨이 건을 비롯해서 소위 미국과 기술, 과학기술 다툼을 하는 데 있어서 한국의 도움이 정말 필요하고 상징적으로 그렇다면 올 수 있는 거죠. 문제는 한국이 해줄 말이 참 없다는 그러니까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온다고 그래도 사실 이런 정상 간의 회담이 되려면
내부적으로 상당한 조율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 부분에 관한 아마 그 조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중국이 원하는 어떤 정도의 메시지가 한국에서 간다면 오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무리해서 방문을 해서 특별한 이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다면 그건 또 중국한테도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네, 치열한 미중 무역 갈등 속에서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한다면 분명히 중국 편을 좀 들어달라 이런 부탁을 하게 그렇죠. 될 텐데. 그리고 우리도 메시지를 네, 줘야 됩니다. 네. 그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시진핑 주석이 방문하는 것을 그냥 뭐 마냥 반길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예,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한국의 상황을 분명히 설명을 하고 지금 이 기업 간의 거래라는 게 아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특정 우리 그 리딩 기업이 중국 매출이 17%가 네. 넘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결국 영향을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중국도 또 제2의 사드 보복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거를 무턱대고 시행한다면 이제는 정말 한중 관계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중국도 매우 조심해야죠. 다만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주변국의 도움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유독 우리가 가까이 있으니까 한국한테만 강력한 요구를 네. 한단 말이죠. 이런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대응을 해야 되고 어디까지가 가능하고 아닌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주지 않으면 계속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질 수 있습니다. 네, 중국 못지않게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우리 정부가 미국 편에 설하고 계속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실은 저는 이제 뭐 정부가 참 곤란하죠. 네.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정부가 그런데 이미 민간 기업이 움직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원론적 메시지를 보내고 다만 앞으로 이 절취한 기술과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이 완전히 분석이 끝나고 해결되기 전까지는 자제하겠다. 우리가 뭐 또 정부 조달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하겠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는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한테 대한민국이 소위 지금 몇 개 남지 않은 이제 세계에서 네. 그 선두에 있는 그런 분야인데 이런 부분을 외부적 요인으로 포기할 수는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산업 전략도 분명히 있는 네.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분명하게 여기까지는 가능하고 아니다라는 메시지를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는 않더라도 분명히 미국과 중국한테 줘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네, 미국은 최근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습니다. 중국으로서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요. 네네. 강력하게 반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중국 입장 어떻습니까? 중국은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지금까지 뭐 여러 가지 무역 적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 소위 건드리면 안 되는 네.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그걸 건드리는 게 바로 이제 대만 문제입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당선이 되자 축하 전화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고 나서 그 무기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그 무기 판매를 하는 것도 그냥 한 거는 아니고요. 중국과 일정한 컨센서스가 있었죠. 그래서 특수한 분야라든지 최첨단은 빼고 뭐 판매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쨌든 대만도 중국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이라는 원군을 만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무기를 자국 자체 방위 능력 강화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지만 그 후폭풍이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면 지금도 이미 차이잉원 정부 출범하고 나서 관광객 제한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들이 대만을 곤란하게 하겠지만 지금 대만의 입장에서는 결국 미국의 편에 서는 게 훨씬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할 거고요. 미국은 대만을 끌어들임으로써 중국을 네. 지속적으로 견제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달 말 오사카 G20 정상회의 때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납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을 만난 뒤에 2주 안에 추가 관세 인상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G20 정상회의 때 만남이 무역 갈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어느 정도 완화하는 계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확전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은 11차례 협상을 했습니다. 작년 3월 22일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6월 15일 1차 관세를 부과하고 나서 지금까지 11차례 협상을 했고 그 협상 과정에서 한 90% 정도는 네. 어느 정도 해결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관세 부과한 거를 협상이 타결되면 중국은 미국한테 그거를 이제 취소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은 못 믿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도 유지하면서 스냅백 조항이라고 네. 하는 거 보고하겠다라는 걸 계속 늘려고 그러는 거고 중국은 지금 상황에서는 뭐 주권 침해 얘기도 나오지만 그거는 둘째치고 관세 부과에 관한 양자 간의 협의가 이루어지면 낮은 수준의 무역 협상 타결은 가능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이 전달이 돼서 중미 지도자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 3차 부과 관세, 그 3,250억 불에 대한 이제 마지막 관세가 거의 뭐 중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5,400억 불 모두를 그러면 이제 부과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가는 거는 막아야 되는 양측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네. 이게 계속 확전을 하게 되면 시진핑의 국내 입지도 조금 어려워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게 포인트가 관세다. 그렇다면 관세에 관한 양측의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오사카 G20에서 나름대로 낮은 수준이지만 합의가 나올 수 있고 그렇지 않다면 그 합의 자체도 만남 자체도 불발될 거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오사카에서 두 정상이 만나서 모든 것을 뭐 다 결정하고 결론을 내릴 수는 없을 거고 사실은 그 전에 양측이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